방랑 여행자를 위한 본격 여행 수다 팟캐스트 방랑 여행.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드디어 처음으로 돈을 들여서 스튜디오에서 녹음과 녹화를 시작했는데요. 다들 기분은 어떠신가요? 스튜디오 산 줄 알았네요. 너무 안락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스튜디오 진짜 좋고 여기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스튜디오 핫스팟이라는 곳인데 저희가 이쪽에서 이제 녹음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 녹음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뭐 듣기가 거북했다, 그리고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고퀄리티 여행 수다 팟캐스트로 다시 돌아왔으니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기획과 무게중심을 맡고 있는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을 맡고 있는 루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변이고요. 뭐 때로는 방랑 이변이라고도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방랑 이변인 거죠? 방랑 이변이라고? 네 글자네요. 왜냐면은 네 글자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요? 동방신기가 뗀지 그거 오래됐는데 10년도 넘었는데 무슨 왜냐면은 저는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예, 비슷한 연배에 따라 가도록 당신이 하겠습니다. 무슨 비슷한 연배, 걔네들보다 훨씬 형이지. 아니, 걔네들 아니고요. 그 분들하고 저랑 비슷한 연배입니다. 알겠어요. 방랑 네. 이변 씨. 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릴리입니다. 제가 미모를 가렸네요. 네. 아, 미모가 아주 그냥 갈수록 빛이 나. 자, 추석 때 기름기 별로- 꼈나요? 추석 때 아주 잘 먹고 왔나 봐요. 너무 그러니까요. 잘 먹어서. 네? 네. 추석 때 너무 잘 먹어가지고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이 지금 이제 추석이 갓 지나자마자 있는 주말인데, 다들 어떻게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은 잘 보내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뭐 다들 잘 즐거운 시간들 보냈나요? 가족들과?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척들이 이제 명절에 만나지 네.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펜션에서 그냥 모여서 하루만 아. 지내자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저희 가족들과 동생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네. 좋은 데 다녀오신 것 같던데, 영상 보니까. 네, 베트남 다낭에 아주 짧고 그 굵게 핫하다는. 네, 짧고 굵게 요새 핫하다는 그 다낭에 가서 영상도 핫한가요? 찍으시고. 그러니까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들 보셨죠? 잘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고생하셨네요. 네, 방랑 이변 씨는 뭐 하셨나요? 방랑 이변은 집에서 네. 골든 램지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구워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죠, 그건? 골든 램지 스타일은 일단은 그 냉동되어 있던 소고기를 냉장을 시키면서 네. 그거를 또 상온에서 좀 그 후추하고 그리고 허브 솔트 같은 거를 뿌리고 오. 주변에 올리브 오일을 쫙 발라서 네, 네. 숙성을 좀 시킵니다. 20분에서 30분 아니, 정도. 고든 램지 스타일이면 욕하면서 막 요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했겠죠. 욕은 제가 하면서 했죠. 네, 했겠지. 네. 하지만 그거는 좀 방송용은 아니라서 제가 자제를 하고, 어쨌든 그 상태에서 그 올리브 오일이 고기를 감싸줘야지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됐고요. 네. 네. 다음에도 많이 해잡수시고요. 네. 네. 근데 맛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엄청 맛있습니다. 골든 램지 스타일로 먹으면은 저희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저희 부모님이랑 이변이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번 추석 때 처음으로 명절 기간에 처음으로 해외를 가셨어요. 그래서 집이 비어 있는 관계로 그래서 본인이 고든 렌지 스타일로 지금 요리를 고기를 구워 직접? 먹는. 아, 부모님 해드린 게 아니었군요. 집에 있었으면 뭐 등짝 맞으면서 고기 구웠겠죠. 아니죠. 부모님은 미국에서 네. 정말 좋은 오리지널 스테이크를 드실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고든 램지 스타일로 만들어 먹었을 뿐이죠. 이제 한식당 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릴리 씨는 저는 이제 본가에서 본가가 명절 보냈고, 안동이죠? 네, 안동입니다. 그래서 안동의 그 너른 들판을 보며 시골 라이프를 즐기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동 안 가본 사람들 안동 다 시골인 줄 알겠네. 그러게 말입니다. 지하철 있잖아요. 네. 참고로 저희 집은 안동에 그냥 스타벅스가 있는데 그 동네입니다. 요새는 뭐 네, 스타벅스. 시골은 아니고요. 네. 스타벅스도 있고 이제 안동도 뭐. 네, 다음에 안동 편을 저희가 한번 찍으러 예전에 그 가보겠어요. 릴리 씨랑 같이 안동 여행 다닌 적이 있는데, 역시 로컬이랑 같이 다니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랑, 그리고 안동 찜닭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 그렇죠. 릴리 씨랑 가면 유명한 찜닭집을 안 가요. 그럼요. 그 이제 본인이 다니던 찜닭집이니까. 그렇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시켜 먹던 찜닭집. 강호동이 뭐 1박 2일에서 갔던 이런 찜닭집이 아니라. 저는 유명한 찜닭집 안 간다고 해서 릴리님이 직접 만들어주는 줄 알았네요. 네. 제 예상엔 요리 별로 못하실 것 같아요.
요리는 굉장히 잘하고 네, 아, 일가견이 진짜요? 있습니다만 네, 해드릴 기회가 있는지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어디 저기 뭐야 레지던스 하나 빌려가지고 네. 요리 먹방 한번 찍으면서 네, 한번 하시죠. 해야겠네요. 네. 근데 메인 대빵분은 뭐 하셨나요? 추석 때? 저는 저희 부모님이 여행을 가신 관계로 저희 집 대표로 큰 네. 집을 다녀오고 오. 그리고 저희 처가집이 경남 진주라서 우리 저기 5개월 된 딸내미랑 같이 와이프랑 같이 처갓집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랑 같이 가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운전해서 가는데 예전에는 고속버스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차를 갖고 가야 되니까 또 애도 차에서 울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해석해주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잘 갔다 와서 네. 옛날에는 이제 저기 아이가 없을 때는 뭐 삼천포든 가서 뭐 회도 직접 떠서 먹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가질 못해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애가 좀 크면은 그때나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명절을 다 잘 보냈으니까 잘 쉬었으니 이제 다시 열심히 달려야 되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그 어느 지역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뭐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10월이 되면 굉장히 유명한 축제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축제도 많고 해외에서도 축제가 많은데 특히 10월 하면 생각나는 축제 어딜까요? 파주 인삼 축제요? 파주에 인삼 축제가 있죠. 청도 씨름 축제. 금산 인삼 아니, 축제가 파주 아니고 인삼 축제 있습니다. 네. 처음 듣는데. 네, 저희가 파주 인삼 축제 의경 시절에 경호를 하러 가서 장윤정 씨를 경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얘기 내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되게 많이 할 정도인가요? 아니요 재미없어. 노래니까 엄청 큰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넣어두시고요. 우리 릴리 씨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이제 10월 하면 생각나는 축제 뭐 어디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변님이 얘기하셔서 아니 안동에서 지금 탈춤 페스티벌이 하는데요. 그게 더 유명한가요? 탈춤 축제가 아니라 탈춤 탈춤 페스티벌이라고 네, 하나요? 페스티벌이요? 안동이랑 탈춤은 연결이 되는데 네. 파주랑 인삼은 좀 막 금산도 아니고 아 근데 있다고 하니 네, 네, 있다고 한번 네. 그래서 다음에. 10월에는 이제 축제도 많고 그래서 뭐 다니시면서 이제 맛있는 거 드시고 술도 많이 드시는데 사실 뭐 해외 축제 중에서 10월달에 하는 제일 큰 축제는 옥토버 페스트죠. 그렇죠. 네,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의 옥토버 페스트인데 그 옥토버 페스트에서 이제 그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옥토버 페스트가 맥주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우리들이 먹어봤던 인생 맥주. 이 맥주는 진짜 맛있다. 아니면 이 순간에 먹었던 맥주가 정말 맛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축제 관련한 걸 얘기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진짜 먹어봤던 맥주에 대해서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릴리 씨는 옥토퍼페스트 직접 다녀왔잖아요. 네, 제가 2년 전에 옥토버 페스트 개막식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개막식에. 네, 그러니까 일자가 좀 길죠. 진행하는 그게 거의 한 2주 정도 해요. 거의. 그러면 딱 네. 오픈하는 날 가서 개막식 봤으면 그때가 진짜 피크겠네. 그렇죠. 근데 제가 어쨌든 그게 예전부터 제가 거의 한 10여 년간의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제가 독일을 거의 뭐 한 30번 정도는 독일을 가본 것 같고요. 근데 독일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한 번도 시기가 맞았던 적이 없었어요. 시기 맞춰서 가는 게 쉬운 게 네, 아니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사비를 들여서 여행을 갔던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인솔자라는 직업을 하면서 이제 출장 기회가 있을 때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 출장 때 옥토버 페스트가 맞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갔던 시기에도 사실 개막식 날 제가 미네네에 있는 일정이 아니었고 프라하를 가는 일정인데 일정을 그냥 바꿨어요. 기차를 더 타고서라도 이 개막식은 보고 가야겠다. 봐야 한다. 이래서 저희 손님들이랑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러면 옥토버페스트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제 독일 미넨에서 미넨에서? 열리는 거고요. 독일 미넨에서 이제 열리는 옥토버페스트가 유명한데 그 시기쯤에 이제 독일에서는 다 그냥 뭐 맥주를 뭐 축제는 뭐 동네 축제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시기쯤에 이제 체코에서도 풀젠이라는 곳에서 또 맥주 축제를 하고 합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거는 옥토버 페스트. 그러면 독일 전체적으로도 다 조금하게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맥주 뭐 축제가 예, 열리고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국가 행사로 가장 크게 하는 거는 미넨에서? 그쵸. 독일 옥토버. 개인적으로는 방송에서 나온 영상을 봤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큽니다. 아니 뭐 맥주잔도 엄청 무거운데 그거를 막 이렇게 여러 개씩 막 여자 그 서버가 이렇게 그쵸. 날리는 거 보면서 이게 대단한데 막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때요? 영상에서 보는 것만큼 막
확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이 맞고요. 거기 제가 이제 저도 막 옥토버페스트를 워낙 가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제 정보나 뭐 이런 걸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때 봤던 이제 그 기사였나 뭐 거기서 이제 그래서 본 게 옥토버페스트를 이제 독일의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고 싶은 가장 1위의 그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거의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되거든요. 축제 기간이. 그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거의 뭐 한 1,000만 원 정도의 일당이 엄청나네. 엄청난 레알? 일당. 진짜 레알. 그래서 내가 가서 일하면 거기서 알바를 해서 뭐 1년 정도의 자기의 이제 생활비를 모은다라는 와, 그런 대박. 글도 본 적이 있고 실제로 옥토버페스트에서 이제 알바를 하려면 맥주잔을 한 손에 5개씩 그러니까 양손에 근데 10잔 맥주잔이 들어야 우리가 돼요. 생각하는 500잔이 아니더라고요. 엄청 1리터입니다. 크던데. 네, 1리터인데 그게 유리예요. 그러니까 1리터짜리 유리를 그냥 유리 잔만 들어도 무거운데 그거를 맥주를 1리터를 다 담은 상태에서 10개를 와. 그러니까 1리터니까 이제 1000cc네. 그쵸. 그러니까 1000cc를 맥주를 그쵸. 하면은 그거를 10개를 어쨌든 한 손에 5개씩 야, 들고 이게- 그걸 한 번에 이제 주문하면 그걸 다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정도를 들 수 있는 손의 힘. 확실히 노동 강도가 높은 것들이 돈을 많이 쓰네. 거기다가 어디 위치에 이제 있으신 분이 어떤 그쵸? 오더를 했는지를 기억해야 네. 되니까 아니 그게 머리도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행사장도 엄청 넓어가지고 엄청 커요. 그게 뭐 그냥 어디서 저도 주문했는지 모르겠더라고. 처음에는 그게 어떤 행사장에서 도대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와서 이런 행사를 할까 이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어떤 그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서 이제 열리는데 독일 뮌헨의 유명한 양조장에서 이제 거기에 다 천막 부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가건물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임시로 놀이공원이 거기에 아예 그냥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기구들이 거기에 다 그 공원에 있고요. 그리고 그 양조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제 그런 펍 같은 그런 이제 천막 텐트 안에서 이제 술 먹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개막날 갔을 때 이미 개막날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근교에 특히 이제 뮌헨이라는 이 도시가 바이에른이라는 주예요. 이 주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기차를 타고 지역 기차를 타고 여기 뮌헨 옥토버페스트에 전통 옷을 입고 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축구팀의 바이에른 뮌헨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제 이게 보통은 뭐 금토 중에서 이제 개막식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휴일에 이렇게 그 개막식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맥주 한 잔을 마시려면 이미 이제 한국으로 치면 입장권 같은 걸 사서 그 시간에 예약된 사람만 그 텐트 안에 가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가면 될까 했는데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 마시고 오나 아니, 싶었는데 그러니까 영상 보면 그 그쵸. 텐트 안에 들어가서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텐트 안에 들어가는 게 어쨌든 초반에 이제 개막식 하고 나서는 티켓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 그 티켓이 없으면 아예 못 가는데 나중에 쪽은 이제 후반부부터는 좀 이제 자리가 오픈되고.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막식 날은 엄청난 인파와 또 재밌습니다. 엄청나겠네. 그러면 그쪽은 맥주가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맥주 제조하는 양조장, 그러니까 회사들이 그 맥주를 무료로 대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냥 그 부스라고 생각하면 부스고 그리고 이제 옥토버페스트용으로 맥주를 따로 만들어요. 아. 도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6도에서 8도 정도 되는 그 도수로 일반 더 맥주가 보통 4.5도에서 네, 5도 정도니까 그래서 좀 보통은 높은 거의 한 편이에요. 8도에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 이제 가을에 가시면 9월, 10월쯤에 독일에는 이미 거기 옥토버용 페스트용 맥주가 아예 다 따로 팔아요. 그래서 도수가 전 높기 지역에서? 때문에 그래서 아, 그게 꼭 뮌헨 맥주가 아니더라도 그게 약간 이제 기념이 되겠네. 기념이 그 되죠. 날짜에 뭐- 잔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 브랜드의 맥주 그런 맥주가 이제 2018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옥토버페스트용 맥주 잔이 따로 있고 맥주도 따로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스페셜 에디션 맥주가 팔 때도 말씀드렸듯이 1리터 잔에다가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 맥주도 1리터짜리로 다 만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맥주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름에 먹는 맥주를 좋아하는 편이라 가서 그렇게 시원하게 막 1리터 좋죠. 1000cc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 좀 양이 많겠네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은 사람들은 보통-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 한 2명에 하나씩 나눠 먹는데 이게 도수가 세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먹어도 사실 취합니다. 그래서 그렇겠네. 뭐 여러 명이 가서 뭐 안주 시키고 뭐 이렇게 그냥 놀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안주도 뭐 독일 생각하시면 유명한 게 뭐 소세지. 소세지.
학센 그쵸 학센. 족발 이런 거 유명하긴 한데 그 축제장에 갔더니 그 제가 말씀드린 것도 물론 안주 기본으로 있고 저는 독일에서 생선을 구워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민물 생선을 구워가지고 거기 이제 축제 때는 그런 것도 팔고 다양한 게 나와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티피컬한 독일 음식과 안주는 아니에요. 뭐 소세지나 그쵸. 그 족발 이런 예, 건데 예. 그거 아니어도 되게 아니에요. 다양한. 그리고 그 축제장을 어쨌든 가는 것도 너무 재밌었지만 축제장 가는 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일 뮌헨 중앙역에서부터 이제 축제 행사장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이미 지하철 탔을 때부터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 있어요. 거기서 이미 지하철역 들어가는 데부터 맥주를 마시고 이제 그 안에서 뭐 춤을 추고 뭐 이제 내리면 거기서부터는 전부 다 이제 난리가 납니다. 아니, 네. 진짜 가보고 싶긴 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술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막 그렇죠. 막쫙짠 그 분위기 막 업된 느낌 그쵸.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 축제나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막 많이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아닌 이상에는 그쵸. 느껴보지 못하는 분위기라 좀 개인적으로 느껴보기 싶긴 한데. 그리고 얼핏 그때 릴리즘 사진을 본 것 같은데 그 약간 코스튬 같은 것도 준비해서 그게 가셨더라고요. 이제 전통 옷이에요. 네. 게르만족 사람들이 입는 전통 옷인데 제가 그 축제를 가는 게 너무나 제가 버킷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준비를 딱딱하고 가셨구나.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미리 옷을 근데 그게 전통 옷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복처럼 제대로 만든 옷은 비싸요. 그래서 그냥 좀 비슷한 조금 저렴이 버전으로 사서 전 현지인인 줄 알았어요. 저도 게르만족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네요. 이게 이제 그 느낌 이게 나나요? 음성만 들으시는 분들은 그 사진을 못 보실 텐데 저희가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아마 이제 루크 씨가 편집하면서 사진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릴리 씨가 그 옷을 입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꼭 한번 보세요. 굉장히 위화감이 없습니다. 그 옷 입고 있는 게 이 사람이 동양인인데 입양 가서 저기 독일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약간 느낌. 그 느낌이 났어요. 제가 놀랐던 건 그것도 그렇지만 그 주위를 둘러싼 릴리님을 둘러싼 그 현지 그 남성분들의 그쵸. 그, 혈기한 남성분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참 릴리님이 행복하셨겠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역시. 어쨌든 제가 전통 옷을 동양 여자인데 입고 갔으니까 이제 현지 남자들이 특히 되게 그래, 관심 반응이 많이 좋지. 가지죠. 우리나라도 왜 그 외국인 여자분이 한복 입고 돌아다니면 그쵸. 되게 한복 입고 금발의 여자가 한복을 입고 서울 시내를 활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는 곳마다 사진을 같이 찍자는 사람이 굉장히 본인이 많았죠. 더 신났겠네. 그렇죠. 제가 너무 신나서 그날은 제 인생의 역대급으로 정말 한 10손가락 안에 꼽는 제가 진짜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가장 행복했던 여행지 중에 하나가 옥토버 듣기만 페스트였어요. 해도 막 되게 벌써 막 취하는 것 같은 그런 저희도 코스튬 준비해서 가요. 취한다 한번 같이 주고 갈까요? 이런 수준인데 근데 제가 옥토버 페스트 자체를 너무나 가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호주에서 있을 때 브리즈번이라는 도시에도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이민자 국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독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게르만족이 모여서 작게 이제 옥토버 페스트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호주에 살 때도 옥토버 페스트를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그 옥토버 페스트를 갔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언젠가 꼭 한 번은 내가 죽기 전에 이 옥토버 페스트를 진짜 간다. 진짜 호주가 아니라 내가 진짜를 간다. 이렇게 하고 이제 몇 년 뒤에 갔고 그리고 제가 그러고 한 2년 뒤쯤에 다시 뉴욕을 갔나? 그랬을 때 뉴욕에서도 또 옥토버 페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비슷하게 느꼈지만 결국 본토 역시 본국에서 원조는 따라갈 수 없는 거기서 경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인들이 여기저기 이민 간 사람들이 음. 많아서 그런 문화가 되게 많은데 혹시 그거 알고 있나요? 그 남해 가면 남해 독일 마을이 있어요. 네, 맞아요. 가봤어요. 저도 가봤는데 지금 독일 마을에서 이제 뭐 하냐면 독일 마을에서 맥주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남해에 있는 독일 마을에서 맥주 축제는 그게 아마 한지가 한 2, 3년 정도 됐을 건데 그 사진 보니까 되게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왜 독일 사람들이 와서 그쵸. 만들어 놓은 네. 마을이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관광을 네, 많이 맞아요. 오는데 거기서 맥주 축제를 한다니까 뭔가 접점이 맞는 거야. 맞아. 솔직히 대구에서 하는 치맥 축제 이런 거는 조금 생뚱맞은데 거기가 이제 대구가 치킨이 유명하죠. 유명해서 하는 것까지 그쵸. 이해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이퀄 그러니까 약 연결이 된다는 느낌은 아닌데
남의 독일 마을에서 맥주 축제를 한다니까 그럴 듯해. 뭔가 수긍하는 그런 축제의 이름인 거지. 그럴 그래서 수 있지. 확실히 이제 독일인들이 워낙 맥주 사랑이 엄청나니까 어딜 가든 세계 어딜 가든 이제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꼭 맥주를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세계 3대 축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한번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세계 3대 축제가 옥토버페스트 그리고 브라질 삼바 네.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일본 아닌가? 아 육기 마쓰리. 그러니까 그 홋카이도의 그 저거 얼음 눈 축제. 네, 눈 축제. 그게 3대 축제더라고요. 두 개를 못 다 가봤네요. 가볼 수 있으면 아니 거기까지는 갈 것 같은 브라질은 좀 브라질? 브라질은 너무 멀어서 저희 그건 젊었을 때 가야 되는데 마지막 편을 브라질에서 하죠. 남미를 가면서 우리가 끝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브라질 출장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요. 그래 다녀오세요. 출장 대표에서. 누가 보내주죠? 출장 자체적으로 가야죠. 대표님 듣고 계시나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아니 회사 그만두고 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맥주 그럼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캠프 같은 거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캠프마다 맥주 브랜드들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맥주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캠프를 들어가야 되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파울라너 맥주를 좋아한다. 그럼 파울라너 부스에 들어가서 그 맥주를 마시는데 어쨌든 그때 나오는 맥주는 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맛도 좀 달라요. 좀 더 세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먹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때만 그게 더 한정판 저거한 거네. 한 달. 그거는 꼭 한 번은 너무 좋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맥주를 싫어하는 맥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도수가 배불러서? 낮아서인데 오. 도수가 낮고 배가 부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 8도 정도만 돼도 근데 유럽에는 실제적으로 8도에서 10도 정도 되는 맥주가 많습니다. 많아요. 네. 유럽 사람들은 술을 일반적으로 동양인보다 훨씬 잘 먹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일단은 덩치 자체가 주량은 사실 체중에 비례해요. 주량은. 예, 그래서 제 독일 친구가 키가 2m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여태까지 맥주를 먹어서 취기를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요. 미친 듯이 그래서 마시겠네. 자기가 너무 배불러서 못 먹을 때까지 일단 마셔봤는데 취하지 않는다. 이제 개인적으로 맥주를 셋이서 2만까지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2만까지 먹으니까 배가 불러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이 취한 거기보다는 이게 보통 맥주를 먹으면 안주도 되게 좀 헤비한 걸 그쵸. 먹잖아요. 와 이거는 소주 먹고 취한 것보다 더 힘들어. 배도 부르지, 막 술도 오르지, 막 화장실 계속 들락날락거리지.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어려운데 뭐 외국 사람들은 진짜 잘 먹는 사람들은 뭐 진짜 끝도 없이 먹으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독일 사람들은 그 1000cc짜리를 먹어도 어차피 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는 속도보다 아마 그 알코올 분해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그냥 계속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면 이제 취하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500에다 먹던 사람들이 그쵸. 1000cc를 딱 보는 순간은 딱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1000cc 시키면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약간 그런 데서 약간 오는 그런 위압감 나 이런 게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잔에서 오는. 실제로 독일은 물이 맥주보다 비싸요. 이제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정말 저렴한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물보다 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선택권이 있으면 어차피 이변님이 말씀하신 대로 술을 어쨌든 잘 먹는 사람들이고 맥주를 먹는거나 뭐 물을 먹는거나 금액이 똑같으면 그냥 맥주를 그냥 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맥주가 어쨌든 그냥 공공 장소에서 뭐 지하철이든 어디서든 마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관대하는 거네. 그렇죠. 왜냐하면 술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은 나라도 되게 많은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독일에 있어서 맥주는 술이 아닌 거죠. 그냥 거의 콜라 같은 음료 거네. 거의 개념이죠. 탄산음료. 베버리지, 네. 베버리지 수준. 네. 그러니까 술로 가려면 일단 한 40도 정도는 돼야지. 술이다, 데킬라나 뭐 꼬냑, 위스키 이 정도는 돼야지. 되게 잘 마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술 귀신이죠. 술 귀신. 왜냐면은 소주 한 잔 먹고 바로 빨개집니다. 멋있네요. 이변이랑 저랑은 둘이 형제인데 약간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술이 약하고 네. 술이 센 편인데 높은 도수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시고. 근데 이제 이변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그래도 술을 되게 좋아해서 이것저것 종류별로 마시는 거 좋아해요. 맥주도 좋아하고 뭐 와인도 좋아하고 막 위스키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그 높은 도수의 술은 별로 가리지는 않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배불러서 맥주를 안 테킬라 이런 거 드신다 되게 보니까. 좋아하고 네. 배불러서 못 먹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가정을 위해서 좀 자제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변이랑 둘이 같이 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뭐 이것저것 종류별로 해서 먹고 뭐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다음에 또 한 잔 먹어야 되는데 네. 찬스가 없네요. 네, 자제하십시오. 네. 그러면 뭐 옥토버페스트 가서 이거는 꼭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선호하는 뭐 그 브랜드의 양조장 그 부스에 가서 이제 술 드시는 거는 이제 기본으로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옷을 꼭 그 하나는 분위기에 맞춰서. 입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 너무 보기 좋더라고.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되는 느낌? 그냥 내가 이방인으로서 그냥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런 사람이 많았나요? 아니면 없어요. 본인만 튀었나요? 그냥 제가 동양인 중에서 특히 여자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기도 그러니까 했고. 릴리 씨가 그냥 그 지금 입은 옷을 입고 갔으면 그냥 축제를 구경하러 간 그쵸. 건데 예. 그 옷을 입고 가는 순간 그래요. 본인은 맞아요. 이 축제 주인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느낌이에요. 이게 주객이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 제 느낌상에는 아까 사진 같이 찍으셨던 분들이 여기서 고용한 알바가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옷을 이제 마스코트. 사면서도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입는 옷들을 제가 이제 독일 옷을 원래 좋아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비슷한 옷을 사고 뭐 액세서리 같은 것도 이제 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안 사고 그냥 그런 관람을 했다면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왜 우리도 그 2002년 때 비더레즈 티를 입어야 그렇죠. 이게 진짜 응원단에 들어간 느낌이지.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맞아요. 우리 옷 입고 좀 하면은 그게 아니거든. 그렇죠. 비더레드가 아니라 다른 글자가 써있으면 짭이라고 좀 손가락 들었었죠. 정확히 비더레드가 약간 흘림체로. 비더레즈. 비더레즈가 그렇죠. 레드 입으면 그 짭이야. 짭이죠. 그런 거 있었어요 또. 짭은 좀 너무 저렴한 편.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하죠? 짝퉁? 역시 방랑 이변님이십니다. 변호사라 고급죠. 고급지네요. 네, 네. 저희는 지금 고품격과는 거리가 먼 저품격 여행 수다 팟캐스트 B급? 방랑 여행을 네, 진행 B급. 중이고요. 그럼 본인에게 그러면 옥토버페스트라는 게 굉장히 버킷리스트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먹었던 맥주가 내 인생 맥주다 이런 건가요? 그 분위기가 좋았던 거지. 사실 인생 맥주가 그때 마셨던 맥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한때는 제 이름이 수련인데 강수련이라는 와. 이름으로 한때 불리던 날렸대. 시절이 있었죠. 안동에서 날렸대. 술리언. 아니 본인이 이별명 제일 싫어하면서 본인 입으로 팟캐스트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 제가 지금 안동 소주로 단련된 그 강력함. 그쵸. 이걸 한번 얘기를 해야 제가 이제 이 맥주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왜 이 여자는 이렇게 맥주 얘기를 혼자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 옥토버페스트가 인생 맥주가 아니면 무엇이 인생 맥주였나요? 인생 맥주가 참 많았어요. 근데 아니 뭐 많은데 뭐 인생 맥주야. 아니야 한두 개가 너무 인생 많아. 맥주. 내가 좋아하는 맥주가 너무 많아. 근데 인생 맥주가 아니라 그냥 맥주가 인생이다. 그렇죠. 맥주가 정답. 인생이다. 맞습니다. 네. 맥주 인생이네. 맥주 인생인데 손에 꼽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제가 한때 제일 좋아했던 브랜드가 맥주 브랜드가 필스너 우르게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뭐예요, 그래서 그게? 필슨 우르겔이라고 네 이제 체코 브랜드 체코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팔지 않나요? 너무 많이 팔죠. 네. 네. 편의점에 10,000원에 4개 네 개.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슨 우르겔이 필슨 공법으로 만든 최초의 맥주죠. 그래서 그 필슨 공법이 이제 여러 나라에 퍼지기 시작해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필슨 공법으로 최초 이제 맥주 카스나 오비 이런 것들을 필슨 공법으로 만들었죠. 거기서 따왔군요. 네. 그게 라거 이런 것도 그냥 브랜드 이름이 아니고 그 맥주를 만드는 그 공법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라거 공법이죠. 네.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 술이라는 걸 많이 하면 알수록 더 재밌고 맛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왜 이렇게 많이 마시고 제가 이제 첫 유럽 여행을 했을 때 체코에서 필스너 우르게를 이제 생맥으로 마셨는데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뭐지? 이런 게 이게 대체 뭐지? 이랬는데 제가 너무 그때 이제 그 맥주를 만나고 인생이 이거는 유럽을 미쳤다. 몇 번 다니다가 마신 거야? 아니면 아니죠. 첫 유럽 여행에 그 체코 그럴 수밖에 없어. 원래 맥주- 한국 맥주 너무 맛이 없거든. 그때 제가 독일을 먼저 여행을 다 했고 독일에서 자원봉사도 다 마치고 체코 여행을 갔는데 그 맥주가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정도냐고. 맥주가 그 정도가 있어요, 진짜. 아니 테이블지 진짜. 그만들 치세요. 아니, 진짜. 정말. 그래서
뭐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정말 그때는 생맥을 먹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체코에서 그 필스너 우르게를 하나인가 두 개를 이제 캐리어에 직접 넣어왔어요. 한국에서 이건 아끼다가 먹어야지 이랬는데. 근데 막 수입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흔하지만 네. 어쨌든 그만큼 제가 너무 좋아했던 맥주인데 제가 이것도 한 2, 3년 전쯤에 이제 출장 갔을 때 시간이 좀 돼가지고 그때 이제 필스너 우르겔 본사가 이제 체코의 플젠이라는 도시에 있어요. 그 플젠이라는 도시에 거기 가면 이제 양조장이 직접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맥주 투어를 하는 거예요. 양조장 투어를 신청을 해서 이제 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생 맥주로 그렇게 공장에서 직접 보고 거기 공장에서 직접 간 나온 이 맥주를 먹는데 부들부들 너무 맛있어서 순간 그게 또 아침이었어요. 아침 한 10시 뭐 이때 투어를 받았는데 사실 아침부터 사실 취했어요. 그리고 그 향기에 아니, 너무 좋은 거야. 취했겠어요. 너무 좋아서 부들. 너무 행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3잔을 무료로 이제 마시게 하거든요. 3잔을 다 마시고 너무 행복해서 살짝 취했는데 같이 갔던 오빠들이랑 우리 이걸로 지금 취한 거에서 끝날 수 없다. 그 양조장 앞에 또 펍이 있어요. 거기 이제 식당 겸 펍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바로 나온 맥주이기 때문에 그 맥주에 우리가 또 안주를 시켜서 또 먹자 이래가지고 또 먹었는데 배취했겠네. 부르르 정말 너무 잊을 수가 없는 판타스틱. 진짜 최고의 맥주를 만났죠. 그러겠네. 네,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체코 맥주는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은 이 맥주의 발상 자체가 오스트로 헝가리 제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오스트로 헝가리 제국의 일대가 뭐 독일, 체코, 헝가리 이 일대 전부 다가 오스트로 헝가리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맥주가 발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많은 그 맛있는 맥주를 만드는 그런 곳들 양조장들이 체코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원조격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한 나라였던 데서 지금은 세 나라로 분류가 됐으니까 그 맥주의 역사를 세 나라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건데 독일이 이제 그 맥주하면 그러니까 맥주는 독일의 대명사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 체코도 독일에 만만치 않게 좋은 양조장과 좋은 실제로는 전 세계 그 맥주 소비량 1위가 체코예요. 독일이 아니라 독일이 아니라 1위는 체코고요. 체코의 이제 국가 산업 중에 가장 거기 이제 주력 산업이 맥주 산업이에요. 그래서 맥주를 수출하는 것부터 해서 맥주와 관련된 제품들 뭐 맥주 샴푸부터 맥주 발효된 뭐 다른 거 요즘 이제 체코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맥주 스파가 또 요즘 뜨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로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맥주로 목욕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특정 맥주 회사에서 이 스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주 효모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스파를 하고 뭐 마사지 같은 것도 이제 추가로 돈을 뭐 더 내면 마사지도 하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약간 뭐 아로마 테라피 하면서 맥주를 마시는 거죠. 그 브랜드 맥주. 그런 걸로 해서 요즘 이제 하이트 듣고 있나? 이런 거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통한다고. 괜찮아요. 그런 게 이제 뜨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코 출장도 워낙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접하면서 너무나 괜찮은 산업이고 특히 이제 제가 필스너 우르겔 그 공장 말씀드리면 는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그 필스너 우르겔 회사가 만들어진 게 그 처음에 만든 그 사람이 독일에 거기에 이제 그 비법을 전수를 받으러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비법을 전수를 받은 거를 체코에다 차린 게 필스너 우르겔이고 그게 덴마크에 간 게 칼스버그라는 브랜드고 같은 이제 계열의 맥주. 그러니까 거의 레시피도 같고 같은 걸로 만들어서 어쨌든 나라가 달라지면서 그런 거고 어쨌든 같다고 합니다. 뿌리는 같대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양조장 투어를 하니까 너무 재밌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이라는 거는 알면 알수록 더 재밌어요. 재밌고 더 맛있고 이게 사실 맥주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이게 뭐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마일드한 맥주부터 흑맥주까지 종류가 되게 많은데 거기가 뭐 메가가 뭐 몇 프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종류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먹어보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맥주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뭐 특히 이병 같은 경우에는 뭐 체코에도 오래 있고 그랬어가지고 맥주를 다양하게 먹어봐서 더 많이 알 텐데. 그렇죠. 이제 체코에서 제 인생 맥주가 또 있죠. 뭡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 인생 맥주 넘어가나요? 근데 물론 이 인생 맥주를 제 인생 맥주 얘기하기 위해서는
고해성사 시간이 좀 필요한데 왜죠? 스토리가 있나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음. 그 미국에서 이제 처음 제대로 맥주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스쿨 때 예. 드링킹을 했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 시간이 아니 근데 웬만한 필요하고 사람들 다 고등학교 때 술 먹지 않나? 안 마셨는데. 안 마셨어요. 뻥치시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미국에 있는 쿠얼스 라이트, 뭐죠? 쿠얼스 라이트는 미국에서만 거의 파는 그 맥주가 있습니다. 아. 잘 모르죠. 우리가 네. 아는 뭐 버드와이저 이런 거는 랑은 콜스 다르게 라이트? 예. 버드와이저도 뭐 많이 팔리는 맥주긴 하지만 버드와이저보다는 버드 아이스가 아이스. 맛있고 음. 그리고 쿠얼스 라이트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쿠얼스 라이트를 먹으면서 이게 또 기가 막히다. 예. 아니 뭐 맥주 맛도 모르고 간 상태에서 먹으니까 맛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맥주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몇 살부터 네. 좋아하신 거죠? 당신 나랑 같이 살았는데. 콜스라이트. 약간 맛이 어떤가요? 좀 씁쓸함이 쿠얼스 강한가요? 라이트는 그냥 상큼한 맛입니다. 이름만 아, 들어도 상큼한. 일단 라이트가 네. 들어가는 것들은 네. 맛이 좀 가볍. 굉장히 상큼한데 상큼한. 미국의 그 가정집에 있는 그 냉장고나 냉동고가 네. 성능이 엄청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장 보러 가기가 힘든 그런 구조로 그쵸, 되어 있기 때문에 멀어서. 많이 그래서 사다 놓고 많이 대량으로 사다 놓고 다 쟁여놔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그 쿠얼스 라이트 온도가 너무 시원한 온도예요. 그거를 딱 방과 후에 딱 한 잔 마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새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쓰는 말로 히야시가 잘 돼 있는 거지. 네. 딱 먹기 네. 좋게. 그러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맛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을 했죠. 맥주에 제대로 네, 입문한 거죠. 맥주에 제대로 미국에서. 입문을 해서 그래서 그 쿠얼스 라이트를 거쳐서 제가 이제 뭐 21살쯤에 체코에서 잠깐 있으면서 체코에서 이제 체코를 가니까 이제 생맥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다 뭐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가면은 펍 가면 탭이 여러 가지라서 네. 그거를 뭐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언제 다 맛을 보냐고. 네. 근데 그 중에서 제 기억에 크루쇼비체라는 생맥주가 있어요. 크루쇼비체. 근데 그 생맥주는 거품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맥주를 따르면 거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 거품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번 빠져들면은 헤어 나올 수가 없는 네, 맛이에요. 진짜 맛있는 네. 생맥주들은 진짜 거품이 맛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맥주 자체가 맛이 없으니까 거품도 맛이 없어서 거품 많이 나오게 따르면 짜증 내잖아. 네. 아니 거품을 맥주 따를 줄 모른다 막 이러면서 욕하는데 네. 이런 데서 먹는 생맥주들은 뭐 거품마저도 맛있어. 거품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약간 크리미한 그런 네, 느낌인가요? 크리미한 느낌인데 네. 크리미한 느낌이면서 굉장히 상큼한 맛입니다. 근데 그걸 목 넘김도 너무 좋고 그 진짜 부드러운 거품 거네. 계속 그 거품을 탐닉하게 되는 그런 맛입니다. 먹어보고 싶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네. 독일, 체코 같은 경우는 맥주의 3분의 1 정도를 크림으로 해요. 그게 예의인가요? 네. 그래서 거품이에요, 거품. 네. 아니 그래서 근데 사실 원래 거품을 깔아주는 게 술 향이나 이런 게 날아가지 않게끔 하려고 거품을 깔아주는 건데 근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나라 맥주가 맛이 없어서 전 몇 번 맞았거든요. 이게 이따구로 할 거냐고. 그렇게 하면 혼이 나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뭐 클라우드나 오비 프리미엄이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은 괜찮아. 맥주가 맞습니다. 네. 근데 원래 기존에 나오던 카스나 오비는 맥주가 아니고 발포주죠. 네. 그러니까 메가 함량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메가 함량이 훨씬 낮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네. 쉽게 설명하면 일본에 가면 편의점을 가요. 그럼 똑같은 맥주인데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일본어를 이제 읽을 줄 아는 사람 보면 이거는 비루라 써져 있고 비루라 써져 있는 건 맥주. 비어. 그리고 보면 한자로 발포주라 써져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카스나 하이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싸. 왜 메가 함량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얘네가 봤을 때는 맥주를 안 쳐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는 맥주를 안 쳐주는 거를 발포주로 맥주라고 파니까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맛이 없지. 풍부한 맛이 안 나는 거야. 이제 이해가 가네요. 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맥주 한 캔이 막 300엔이다. 그러면은 발포주는 120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가면 일본 가서 맥주가 되게 싼데? 막 써져 있어. 아사히 막 써져 있으니까 이거 맥주 브랜드인데 되게 싸다 이렇게 먹고 오는데 그건 다 발포주 드시고 오신 거야.
네, 근데 발포주 나름의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왜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스 좋아하는데 그 약간 청량한 그 깔끔한 맛이 있어요. 좋아서 뭐 풍부하지 않은 걸 가볍게 먹는 것도 좋은데 이제 알고는 먹어야 내가 맥주를 먹은 게 아니구나 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더 뭔가 라이트하고 깔끔한 맛을 원하는 분은 발포주를 마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예. 근데 메가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맛이 깊어지고 좀 풍부하지. 약간 어떤 사람들은 느끼한 맛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가벼운 라이트 계열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 왜 새로 나온 필라이트 그거 예. 싸구도 되게 시원한 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발포주인데 그래도 저는 여름에 시원할 때 막 목 넘김 좋아가지고 마시긴 하는데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네, 갑자기 이거 막 맥주 얘기를 막 하니까 갑자기 맥주를 막 마니까 여기다 맥주를 세팅해놓고 했었어야 됐어 우리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 근데 한국에서 파나요? 어느 거요? 그 인생 맥주 처음에 마셨던 고등학교 때 즐겨 드셨던 날마다. 쿠얼스 라이트는 아마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코스트코 같은 데는 있을 요즘에 수도- 푸얼스 라이트는 못 본 것 같은데. 보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시중에서는 네. 왜 우리나라에서는 버드와이저 거의 버드 아이스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버드 아이스는 팔긴 팔았는데 요새는 또 잘 안 보이는데 찾아보면은 버드 아이스는 있을 수 한국 있어요. 사람들이 은근히 미국 맥주 별로 안 좋아해. 가벼운 맛이어가지고 약간 맥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왜 한국 맥주 아닌 이상에는 외국 맥주는 좀 약간 풍부한 맛을 느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 맥주는 별로 인기가 없어. 참고로 하나의 팁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던 버드와이저가 미국 맥주로 알고 계시잖아요. 원래 브랜드는 체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판권을 미국에서 가지고 가서 버드와이저고 체코에선 버드바이저라고 하는 똑같은 이제 스체스키 크롬로프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역시 판매되는 알고 먹어야 돼. 양조장에서 이때까지는 같은 그냥 브랜드예요. 미국 건줄 알았어. 근데 그게 미국에서 가져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맥주가 있고 체코에 가면은 버드바이저라는 맥주가 또 따로 있어요. 다음에는 우리 방랑용에서 맥주를 한번 탐닉하러 한번 가야겠네. 한번 갈까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메인 리더는 술련 씨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술련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회에 비해서 목소리 톤이 높아졌어요. 지금. 네. 아니 그 전까지는 목소리가 낮아가지고 제발 목소리 좀 크게 해라 이랬는데 녹음실에서 안 했잖아요. 아니, 녹음실이 아니라 오늘은 본인이 신났네. 네. 제가 신나는 편이 몇 개 있어요. 들어가다가 맥주 캔 사갖고 들어갈 기세네 지금. 오늘 10,000원에 네 캔이네 오늘. 좀 술련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먹었던 그 생맥주가 잊을 수 없는 맛. 그렇죠. 쿠르쇼 비체가 생맥주로서는 정말 최고의 맛이었죠. 그래. 네. 한번 체코 안 가봤는데 한번 가면 먹어보고 싶네. 네. 어떻게 루크 씨는 저요? 저는 본인이 생각하는 인생 맥주. 저는 술 자체를 그렇게 즐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렸지만 맥주 아무리 맛있는 거를 주셔도 저는 콜라 한 잔이 더 나은 약간 그런 캐릭터. 되게 그 초식남이야. 우리 초식남 루크는. 그런 멋진 단어를 해주셔도 뭐 받아들이겠지만 그래서 뭐 케이크와 콜라를 마시는 게 저는 더 맛있기 때문에. 아이 루크 씨랑 둘이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집에 들어가면 호텔에 들어가면 보통 먹을 거 사고 들어가잖아요. 나는 맥주를 사고 케이크를 사고 들어가는 거야. 정말 판타스틱했죠. 둘이서 먹고 싶은 걸 서로 사갖고 들어가는 거지. 그 정도의 초식남. 근데 또 일본에서는 맥주도 맛있기도 하지만 디저트가 워낙 케이크도 맛있으니까. 디저트류도 워낙 맛있기 때문에 좋은 초이스입니다. 그때 릴리님이 아까 막 부르르 떠시면서 정말 그때 판타스틱했어요. 그 반응을 제가 그때 디저트 했어요. 케이크를 보고 막 부들부들하는 거지. 일본에 너무 이렇게까지 맛있다. 있는 거야 막 하면서. 형 이거 먹어봐요. 그런데 너 많이 먹어. 기억이. 근데 아무튼 그 중에서도 뭐 맥주가 언제 맛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 웅이님과 같이 여행을 갔던 도중에 포장마차에서 웅이님이 이제 현지의 일본인 할아버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저 혼자 조용히 한국말을 혼자 독백을 하며 마셨던 기린 맥주. 그게 정말 생맥주? 좀 맛있었어요. 뭔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품이 뭔가 마일드하면서 목 넘김이 좋아서 그때부터는 좀 한국에서도 기린 맥주가 되게 그 중에서 제일 맛있다 하면서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왠지 그때 분위기도 저 한몫했었던 것 같아요. 네. 혼자 외롭게 있어서? 술이 땡기는 그런 그럴 분위기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네, 버림받았을 때 술 땡기는 그런 느낌. 이렇게 그거를, 멀리까지 와서 아니 근데 갔는데 그게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왜 보통 보면 이렇게 닷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앉는 닷지인데 이게 가장 끝 쪽에 이렇게 둘이 앉았단 말이야. 앉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오더니 다 비어 있는데 내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막 말을 막 걸어. 그래서
그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일본어를 막 얘기를 했더니 안주를 시키고 막 그러면서 나한테 막 이거 아파서 내가 못 먹으니까 네가 먹게 이러면서 날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번 얘기했더니 이제 혼자 심심한 거지. 그 조용히 앉아서 이제 맥주를 먹어서 그 분위기가 한몫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나도 할아버지랑 얘기하기 싫었는데. 아니 되게 재밌게 하시는데요. 아니 맛깔나게 옆에서 말을 하시던데요. 거니까 내가 그 아저씨가 나한테 뭐 김정일이 어쩌고 이랬던 얘기했던 것 같은데. 되게 일드 보는 것 같았어요. 멋있는. 정말 그렇게 퇴근을 하고 나서 거기에 모여 있는 술꾼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니 근데 그게 거기가 그 백부라고 온천이 되게 유명한 곳인데 사실 백부는 사람들이 와서 숙박을 안 해요. 거의 패키지만 잠깐 들어갔다가 온천만 구경하고 나가는 건데 가니까 한국어 메뉴판 같은 게 아예 없으니까 이제 그냥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가게를 간 거지. 갔는데 있으니 그 할아버지가 젊은 애들이 있으니까 한국말 쓰고 있으니까 궁금했나 봐. 그래가지고 옆에 와서 말을 걸고 뭐 맥주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인생 맥주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맛있었어요. 맥주 본연의 맛을 집중해서 내가 술이 맛있구나를 느꼈던 최초이자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나는 술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순간에는 오로지 나만 있었으니까. 그렇죠. 술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맛있었습니다. 조금 미안하면서도 짠하네요. 아니에요. 좋은 아니 경험이었고. 뭐 본인이 맛있게 느꼈다니까 그걸로 네.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실 기린 생맥주가 일본 가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맥주 마시는 건데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기린 생맥주가 제일 맛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기린 좋아해요. 네. 그러면은 웅이님도 인생 맥주가 기린인가요? 내 인생 맥주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자주 먹고 많이 마시긴 하는데 그 술 맛이라는 게 그 맛 자체, 그러니까 그 술이 갖고 있는 맛 자체보다는 누구와 마셨냐, 언제 마셨냐, 어디서 마셨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실 인생 맥주라고 꼽을 만한 게 한 2번 정도 있는데 여기서 한번 소개했던 에노시마에서 먹었던 맥주 사실 그게 제일 인생 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얘기했었던 터라 그거를 또 다시 얘기하긴 그렇고 두 번째로 맥주 마시는 거는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제가 중국말을 전혀 할 줄 못해요. 중국말 전혀 모르는데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 갈 때 그 BA 영국 항공 타고 가다 보니까 베이징을 경유할 수 있게 돼서 베이징에서 이제 5일 동안 경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가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금액을 좀 아끼자. 베이징 같은 데 세이브가 많이 되잖아요. 물가가 안 비싸니까. 그래서 그 천안문 광장에서 이렇게 한 도보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호스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스텔 예약했는데 가서 깜짝 놀랐죠. 이게 그 중국말로 하면은 한자로 후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후통이 이제 굳이 따지면은 뒷골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뒷골목이란 뜻인데 지금은 이제 여행사에서 그 상품 판매할 때 어떤 느낌으로 쓰냐면 후통 투어, 그러니까 뒷골목 투어라고 해서 그 후통 투어를 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근데 그 지역 이름이 후통은 아니고 그 뒷골목을 뜻하는 게 후통인데 제가 갔던 호스텔이 이제 그 천안문 광장 나와서 그 지금 이제 첸먼이라고 그 첸먼 따제라고 이제 큰 대로가 있는데 거기서 약간 좀 벗어나서 들어와야 되는 되게 골목길 따라 들어오는 건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한 70년대 느낌이에요. 완전 허름하고 되게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병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잘 알겠지만 그때 갔을 때가 이제 7월 달이었는데 베이징 올림픽 열리기 직전이었거든요. 아저씨들이 다 우통 벗고 다녀요. 골목에서 그냥 팬티 한 장 입고 돌아다니고 그냥 옆에서는 리어카 같은 데서 하나에 1원짜리 1위안짜리 양꼬치 같은 거 팔고 막 연기 모락모락 피어나고 되게 전원적 모습이죠. 우리나라 옛날 때 같은 모습. 그런 골목에 있는 호스텔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찾지를 못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찾아가지고 들어왔는데 뭐 낮에 걸어다니는데 무서운 거야 이 골목이. 그래서 내가 잘못 왔구나 막 이러고 있다가 간신히 찾아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호텔이랑 호스텔이랑 같이 있는 구조인데 로비를 지나가야 호스텔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호스텔은 되게 좁은데 호텔 로비가 있으니까 호텔 로비에서 쉬는 거야. 그러다가 거기서 며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호스텔에 이제 놀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놀러 온 사람들 중에 이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있는데 프랑스 친구인데 중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중국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이 친구한테 영어로 얘기하면 이 친구가 중국어로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약간 좀 친해져서
그 호텔 앞에 되게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 구멍가게에서 파는 맥주가 한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맥주 하면 뭐 있어요? 칭따오. 그죠? 네. 그리고 뭐 좀 아는 사람들 하얼빈 같은 거 먹는데 하얼빈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딱 두 종류인데 타이거는 아닌가 중국? 타이거는 싱가포르 싱가포르 거예요. 거고. 그래서 갔는데 맥주가 한 종류밖에 없어. 그래서 찡따오 없니? 물어봤더니 에이 북경에 왔으면 이걸 먹어야지 이러면서 주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그게 옌징 맥주라고 그러니까 한자로는 연경이에요. 연경. 그러니까 연나라 연자에 서울 경자. 그러면 연나라 때 수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경이 예전에는 연나라 수도였으니까 그 옌징 맥주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이 맥주를 이렇게 파니까 그리고 걔네는 냉장고에도 안 팔아. 그냥 밖에다 놓은 거를 그냥 주는 거지. 미지근하게. 그런 거를 노지라고 그러죠. 밖에다 내놓은 거를 주는데 이제 중국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혼자 여행 다니다 보니까 뭐 사 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쵸. 들어오다가 양꼬치 파는 집에서 1원짜리 양꼬치를 한 10개 사. 그리고 들어오면서 맥주 한 2개 사. 그래도 뭐 얼마 안 하니까 그게 하나에 5원일 거예요. 그러면은 1,000원 정도인가? 큰 대병짜리.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그냥 그 호텔 로비 앞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3, 3, 5 모여. 그러면 그 프랑스 친구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에서 온 친구도 있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자기네들 조금씩 사오고 이런 안주들 바닥에 깔아놓고 이게 다른 나라였으면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인데 그거 그냥 깔아놓고 막 먹기 시작해. 그러면 그 동네에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 외국인들이랑 얘기하고 싶어하는 아저씨들이랑 애들이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꺼 맥주 갖고 와서 앉아. 그러면 이게 이제 글로벌 그 술자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앉아서 이 사람은 이 중국 사람은 영어 한 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이 프랑스 친구가 중국어를 한 1년 정도 공부한 친구라 이 친구한테 영어로 얘기하면 이 친구가 중국어로 해석해주고 중국 사람 얘기하면 이제 그 프랑스 친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해도 지고 막 밤새서 먹진 않았지만 막 얘기가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막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제대로 통하진 않는데 그냥 그 맥주라는 그 매개체 하나로 그냥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떠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어찌나 재밌는지.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재밌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우연히 술자리를 하게 되고 알게 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재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맥주 맛이 맛있냐 안 맛있느냐보다 그때 그 추억이 너무나 강렬해서 아 양꼬치랑 맥주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고 그 사람들 뭐 하고 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연경 맥주, 그러니까 옌징 맥주를 우리나라에서 그 뭐 중국 식료품점 이런 데 가면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실 수는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원한 맛이에요. 원래 중국 맥주가 이렇게 그 막 풍부한 맛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이 좀 느끼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곁들여서 먹는 음식 그 술이다 보니까 좀 약간 가볍게 만드는 듯한 느낌이라서 먹어보고 찾아보니까 세계 판매량 5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명하지 않아도 중국에서만 팔아도 세계 판매량 뭐 10위 안에 들어가는 내수가 확실하니까. 그때 먹었던 그 맥주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 그 진짜 그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맥주잖아요. 근데 희앗이 안 된 거, 그러니까 차갑게 안 된 맥주. 그 순간에는 그것도 너무 맛있고. 근데 중국은 좀 음료를 따뜻하게 먹는다는 제 선입견이 있는데 맥주 또한 그런 걸 좋아하는. 맥주도 그냥 상온에 두고 먹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왜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맥주인데 걔네들은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처음엔 좀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있다 보면 아 얘네는 원래 이렇게 파는구나 하면서 먹는 건데.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 이제 외국인이나 한국인 유학생이 많은 그런 곳에 가면은 하도 차가운 거를 찾으니까 그리고 걔네가 그 중국에는 우리나라 뭐 식당에 가면은 냉장고 그 소주나 맥주용 냉장고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뭐 아주 큰 데는 모르겠지만 작은 식당들은 그런 게 없고 냉동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동고에다가 넣어줍니다. 그거를 넣어두면은 차가워질 때쯤 꺼내가지고 그걸 주죠. 아, 타이밍을 딱 맞춰서. 그렇구나. 제가 상상이 안 가네. 제가 라오스 갔을 때 거기도 이제 라오비어 비어라오가 거기도 이제
냉장고 시스템이 없으니까 얼음은 이제 어디서 그렇게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잔에다가 얼음을 부어줘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낫겠다. 버켓 같은 데다가 맥주 아예 꽂아주고. 꽂아주고. 그렇게 하죠.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얼음 얼리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맛은 확실히 유럽 맥주가 맛은 있는데 그쵸. 개인적으로는 그 맥주를 마시는 그 약간 분위기나 이런 건 동남아 쪽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동남아에서도 뭐 저도 하노이에서 맥주 골목 이런 데 가서 뭐 모르는 사람들이랑 뭐 거기서 혼자 저도 배낭여행 가서 거기서 먹은 적도 있고 뭐 미얀마 가서도 뭐 현지 사람들이랑 이제 그때 만났던 한국 친구들이랑 맥주 이제 저 테이블이 많이 먹나 우리가 많이 먹나 이렇게 와, 우리가 이기자 역시 숙련이 나온. 아 우리가 그때 야 이겨야 되지 않겠니? 좀 하자 먹자 분발하자 이래서 그 팀을 이겼었는지 모르겠나 아무튼 저희가 그때 맥주 잔만 이렇게 보고 거의 이겼구나 해서 릴리님 이겼을 거예요. 혼자 보지 않아도 일당백한 알아요. 거 아니야? 네. 그때 그런 적도 있고 재밌어요. 맥주 그러니까 웅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뭐 인생 맥주 맛있는 맥주도 뭐 저도 물론 유럽에서 많이 먹어봤지만 또 동남아 여행이나 이런 데서 특별하게 이런 추억들이 그냥 그때 당시를 어쨌든 맛있었다고 그냥 그렇게 기억을 왜 해주는 우리가 음악 들으면 그때 내가 뭐 했지 이렇게 생각나는 그쵸. 것처럼 그 맥주를 보면 그때 뭐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변이랑 같이 옛날 때 태국 갔을 때도 왜 우리 그 싱아랑 막 이런 거 마셨는데 네, 기억 안 나네요. 뭔가 추억이 돼야지 이게 기억이 나는 뭐냐면 거예요. 네. 준비를 해서 간 사람은 기억이 남고 따라간 사람은 기억이 안 남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맥주를 보면 이변이랑 같이 태국 갔던 게 기억이 나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얘기 들었으니까 기린 생맥주를 기린이, 보면 이제 루크 씨가 생각이 날 거라고. 그러게.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현지에서 현지인하고 얘기 나누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누가 갔느냐는 좀 그런 거 있고. 원래 말이 많은 편이라 미안하네요. 다음에 아니, 가면 괜찮습니다. 네. 다음엔 일본어를 좀 배워서 가세요. 네. 네. 아리가또. 네. 그래서 각자들 뭐 인생 맥주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말고라도 뭐 개인적으로 뭐 한국에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뭐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이건 정말 괜찮더라 이런 맥주들은 또 있나요? 릴리님이 추천한 한국의 브랜드 어떤 브랜드 되게 제가 궁금하네. 최근에 기억 남는 것 중에 맛있게 먹은 맥주가 제주도에서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에일 그 맥주. 있어. 그 맥주를 되게 맛있게 최근에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작년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하루 한 잔 두 잔씩 먹었던 것 같고. 거기도 양조장 투어 같은 있어요. 거 있죠. 양조장 투어도 있더라고요. 투어는 작년엔 못했는데 다음에 가면 한번 해보고 이게 싶어요. 해외에는 양조장 투어가 되게 많아서 뭐 도쿄 가면 에비스 아시죠? 맥주 브랜드. 거기도 가면 맥주 시음하고 뭐 공장 둘러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일본에는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본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애틀 갔을 때 시애틀에 거기 이름이 생각나 무슨 파이크 뭐였는데 네. 거기가 항구. 양조장이 있고 그리고 그 샘플러라고 해서 6가지 종류를 쭉 깔아주면 그게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맛있구나 그래서 먹어봤던 기억도 있고 요새는 그렇게 심하는 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기호도 다양해지고 맞아요. 종류도 많아지다 보니까 기회 되시면 편의점에도 요즘 팔더라고요. 그거 꼭 한번 드셔보시면 제주에일이? 제주에일 판매하고 있어요. 제주에일이 또 연남동 쪽에서 그 좀 이렇게 연남동 앞에 잔디밭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 맥주 마시게 연트럴파크 저도 그 사진 본 적 있어요. 그쪽에서 좀 많이 장사를 해가지고 또 더 유명해진 뭔가 힙한 케이스죠. 브랜드네. 연트럴파크가 진짜 여름밤 같은 데 가면 여름밤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그러니까 추울 때만 아니면 맥주 한 잔 먹고 되게 좋더라고요. 좋아요. 맥주 먹기 딱이죠. 한강도 그렇고. 근데 한강은 한강 나는 대로 이제 광활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한강이 되게 폭이 넓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강 같은 느낌 좀 많이 없는데 이제 연남동 같은 연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앞뒤가 좀 막혀 있지만 그래도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동네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에서 돗자리 깔고 먹어봤는데 되게 눈치 보여요. 그쵸.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좀 늙은이들은 그냥 한강으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한강도 뭐 젊은이들 그런 생각을 텐트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안 보이게. 그렇게까지 우리를 가려야 하나? 뭔가 연남동은 약간 저에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힙하고 핫한 느낌. 근데 이제 뭐 본인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진짜 아저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클럽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이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아니, 말씀드려요. 근데 클럽을 꼭 그런 젊은이들이 가는 클럽을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새 뭐 아니 우리가 갈 수 있는 클럽이 얼마나 많은데. 밤과 음악사에 가고 있습니다. 밤과 음악사에도 있고 뭐 우리가 갈 수 있는 나이트 클럽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KTX에 이제 여러 가지 티켓 할인 서비스가 있죠. 힘내라 청춘? 힘내라 청춘 저희 안 됩니다. 저는 돼요. 저 되잖아요. 흰나라 청춘은 몇 살까지예요? 만 30세까지인가? 35살까지인가 될 겁니다 아마. 만 35세까지라고요? 네, 그럴 난 뭐 이미 틀렸네. 그래서 이제 청춘의 삶을 살 때는 아닌데 저희 캐치프레이즈에 청춘이 들어가서 좀 마음이. 아니 근데 아프네요. 내가 청춘이라 생각하면 청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돌이켜 보면 그게 청춘인 거지 뭘. 아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뭐 이름 자체가 청춘이라고 해서 꼭 젊은 걸 아니. 난 지금도 젊은데 뭐. 저는 사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20대로. 지금이 좋아요. 맥주 갑자기? 얘기하다 갑자기 청춘으로 왜 빠지죠? 원래 술 얘기하면 아니 이런 근데 얘기가 약간 빠집니다. 맥주, 청춘 막 이런 게 연결되니까. 아 제가 인생 그 얘기. 어디였더라? 제가 핀란드인가 어디 갔을 때 거기 이제 길거리에 젊은 20대 청년이 거기 이제 돈통을 들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난 맥주를 마시고 싶어. 근데 그 문장 하나가 안 되겠다. 얘를 돈을 줘야겠다. 진짜 절실하다. 근데 뭔가 그게 뭐 난 뭐 진짜 홈리스다 난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맥주 사서 마실 돈이 없다는 게 제가 갑자기 같은 제가 그때 27인가 그랬는데 그게 되게 뭔가 짠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한 그게 1유로인가 짠해? 뭔가 1유로인가 2유로 차라리 줬어. 도와주세요 이게 낫지. 몰라 아니, 그냥 그게 그때 일반적인- 그 느낌이 그랬어. 어떤 사람이면.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음. 뭐 어떤 사람이 보면은 배가 불렀네. 그쵸. 그치. 맥주 마실 돈 찾고 있네. 그렇죠. 이런 근데 생각이 들 수 있죠. 유럽에서는 그런 이제 젊은 이제 뭐 갓 20살 된 그런 애들이 몇 명씩 지나가다가 한 번씩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이렇게 피켓에다가 나 뭐 맥주 사서 마실 돈이 없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한 번씩 본 적 있어요. 저 이탈리아에서 본 적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패키지 가셨던 한국 저기 손님들이 보면은 혀를 끌끌 차면서 젊은 손님들은 젊은이들이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그 친구들에게 돈을 주었죠. 네. 그냥 맥주 사 마실 돈에 1유로는 기부할게. 그래서 그냥 1유로는 줘버렸어요. 잘했네. 맥주에 얽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네, 그런 지금 아예 풀지도 않았어요 지금. 사실 아주 작은 비방용 아니야, 부분만. 비방용? 너무 많아요. 이거는 맥주 이야기들 너무 많은데 그냥 사실 맥주뿐만 네, 다음에 또 아니라 해야겠어요. 술에 대한 에피소드를 저는 거의 한 3만 가지 갖고 있는데 네. 다 비방용이라서 못하는 것뿐이고 뭐 맥주 정도는 그 정도에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맥주는 가볍게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 사실 입문하기 쉽고 뭐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비싸기도 하고 입문하기도 어렵고 맛도 잘 모르겠고 근데 맥주는 되게 맛이라는 게 굉장히 직관적인 것 같아요. 딱 마시면 바로 알 거야. 네. 아 이거는 뭐 떫다, 이거는 쓰다, 이거는 가볍다, 무겁다 이런 게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평가하고 내 입맛에 맞춰서 고를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맥주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 여행이 끝난 후 아니면은 일과가 끝난 후에 벌컥 마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게 약간 다른 술들은 벌컥 시스템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왜 90년대 영화 같은 거 보면 혼자 사는 그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냉장고 열면 막 맥주 이만큼 쌓여있고 막 꺼내서 막 먹고 어렸을 땐 그런 거 보면서 나도 나중에 크면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로망인데 전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그런가요? 나중에 기부 좀 해주세요. 맥주 맥주를 못 드시고 있다잖아요. 1유로는 맥주 사먹게 돈 좀 주세요. 1,300원 드릴게요. 제휴 할인이라도밖에 어떻게 뭐 아 근데 저는 공감이 안 되는데 저는 항상 마지막 날은 네. 미니바에 있는 코카콜라를 아, 편의점에서 돈 아끼겠다고 사 먹지 않고. 럭셔리하네. 그렇죠. 미니바에서 오. 코카콜라는 이거는 그게 와우. 포인트입니다. 전 맥주를 안 먹어요 거기서. 밖에서 사 먹는 거보다 12,000원 네 하지 배는 비쌀 않나요? 텐데. 저는 다낭 한 3,000원 했던 것 같아요 한 캔당. 그래서 그나마 낫네. 맥주 안 먹고 저는 그 안에 있는 거 2개 콜라를 해서 벌컥벌컥 굉장히 마시는. 럭셔리하다.
럭셔리하게 먹었죠. 미니바 코카콜라는 쉽지 않은데. 보통 가면 미니바 있는 거 다 빼놓잖아요. 내가 먹을까 봐. 빼놓고 내가 먹을 거 채우거나. 저 술은 다 빼놉니다. 그쵸. 근데 그런 게 있어. 이게 호텔들 중에 미니바에서 뽑는 순간 과금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최첨단 스티커. 시스템 있어요? 있어. 그런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보고 그 미니밥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뽑아야지. 맞아. 그렇구나.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루크 오빠 입맛에 딱 맞는 맥주가 하나 생각나는데 제가 작년에 헝가리에서 먹었던 맥주인데 라벤더 맥주라고 있어요. 라벤더. 헝가리가 라벤더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아니 근데 라벤더를 작년에 너무 집착하긴 어. 했어요. 작년에 라벤더를 보러 많이 다니기도 했는데 거기 헝가리가 라벤더가 유명하긴 한데 네. 그 이제 헝가리에 티아니라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을이에요. 너무나 예쁜 호숫가 마을인데 그 마을을 전체 조망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잔을 할까 하고 갔는데 맥주가 보니까 사람들이 마시는데 맨 아래 이제 보라색처럼 이렇게 시럽으로 되어 있고 위에 이제 맥주인데 빨대로 이렇게 꽂아서 먹는 그 보라색이 거예요. 라벤더. 라벤더야. 라벤더인데 예쁘겠다. 와 먹는데 네. 맥주와 그 라벤더의 향이 딱 올라오면서 달아요. 달면서 먹는데 와 뭐지? 또 인생 맥주를 하나를 또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아, 루크한테 잘 맞겠네. 루크는 근데, 기본적으로 단 걸 좋아해. 그렇죠. 단 걸 좋아하잖아요, 네, 오빠는. 그렇죠. 그러니까 달면서도 어쨌든 그 라벤더의 향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루크님이 그걸 먹고 나서 감상은 미니바에서 콜라 꺼내 먹어야지. 마시고 마시면 입가심하면 되죠. 제가 네. 다음 출장에서 슬로베니아의 유명한 오. 콜라를 유기농 콜라를 사다 드리겠어요. 제 가장 좋아하는 인생 콜라는 미국 미국이에요. 콜라가 원조를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햄버거와 함께 코크, 먹는 코크. 맥도날드와 함께 먹는. 예. 아무튼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네, 다음에 아이고 참. 와 맥주 얘기만 했는데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1시간 됐나? 근데 사실 맥주 시간이 너무 부족해질 것 같아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그 한 10분 정도 더 얘기해도 돼요 맥주 얘기는. 예. 못다한 얘기를 하시죠. 지금 못다한 얘기요? 티네이저 때 먹었던 맥주 말고 고해성사 맥주 말고 네. 또 맛있는 맥주가 또 스페인에 또 있습니다. 스페인도 가셨어요? 예. 뭐죠? 제가 유럽에서 5개월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스페인에서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제 독일 친구들이 스페인을 가자. 그래서 제가 독일 친구들을 따라서 스페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를 갔는데 제 독일 친구들은 전부 다 스페인어를 합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만난 스페인 친구들은 스페인어를 합니다. 네. 저는 스페인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냐. 마드리드에서 독일 애들이랑 스페인 애들이랑 스페인어 할 때 저는 옆에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더니 막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급하게.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게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스페인어라고는 세르베사. 맥주. 예, 맥주. 네. 생존 영어다 생존 영어. 생존 저거는 생존 스페인어. 스페인어. 저건 외워서 필수. 가세요. 예, 네, 세르베사를 외치면서 돌아다니죠. 마트 가서 세르베사, 음식점 가서 아니, 뭐 세르베사. 이상한 사람이 생각했을 거 아니야. 계속 맥주 그러니까. 브랜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마드리드에서 만난 맥주가 마오우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마오. 되게 중국 맥주 이름 같다. 네. 마오. 네, 중국 맥주는 아닌데 어쨌든 마오우라는 맥주가 있는데 마드리드 특산 맥주인데 그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정말 맛있어요. 역시 드셔보셨군요. 스페인을 많이 갔죠. 저도. 네. 그래서 음식점 가서 타파스? 음식점 가서 타파스도 아니고 뭐 그냥 잘 모르겠어가지고 스페인어를 그냥 막 이런 그냥 메뉴에서 대충 고른 다음에 딱 거기에 식당에 어떤 좀 연세가 한 60 넘으신 분 같은 분이 혼자서 하는 식당이었는데 딱 가서 메뉴를 하나 고른 다음에 제가 그리고서 세르베사 딱 이러니까 갑자기 웃더라고요. 뭐지? 얘는 아니 목소리는 아무것도 왜일까 알아 목소리는 세르베사.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 자요. 이것도 아니고. 세르베사. 목소리만 깔면 다냐고. 아무 말도 모르는데 세르베사만 외치니까 네. 막 그 주인 아저씨가 막 웃더라고요. 그래 웃을만 하지. 맥주. 그래서 그거를 딱 마시면서 네.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마트에서 또 마오를 사가지고 길가에서 이제 낮에 딱 따가지고 독일 친구들이랑 같이 마시고 그러면서 계속 맥주만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아니 그거 살 때 왜 친구들 뭐 한 거예요? 친구들이요? 같이 안 다니고.
네. 잠깐 친구들 다른 거 할 때 저 혼자 행동할 때도 있었거든요. 네. 뭔가 사연이 있나 친구들이 봐요. 잘못했네. 다니면서 좀 말 못하는 친구도 케어해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동병상련을 느끼겠네 지금.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 난 잠깐이었지. 근데 문제는 저는 2주 동안 있었다는 거죠. 난 1시간을 길게 1시간. 느끼셨네. 그러고서는 제가 마드리드에서 그 독일 친구들 따라서 그 독일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느 무슨 스페인 어디 시골에서 교환학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 동네를 갔는데 이름조차 모르겠어요. 어디를 따라갔는지. 근데 그 동네에서 캠핑을 했습니다. 네. 산속에서. 우리나라 가평 같은데 갑자기 끌려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캠핑을 막 하다가 갑자기 동네에서 무슨 피에스타가 있다는 거예요. 네. 페스티벌이 갑자기 네.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술을 엄청 먹고 길에서 잠든 기억이 있네요. 와. 이변은 대단하다. 술이 취하면 자요. 네. 주사군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피에스타에서 샹그리아를 처음 맛보고서 샹그리아가 너무 맛있는 거야. 네. 그래서 맛있죠. 근데 또 이게 달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간지 엄청나지. 몰라요. 그래서 샹그리아를 계속 먹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길에 자고 있더라고요. 떡시신 됐군요. 네. 그런 술이 원래 데이트 술이지. 네. 나도 모르게 취하는. 그 생활 2주 동안 하시다가 가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안 되겠다,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 과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과외까지. 네, 네. 네.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약간은 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해보세요. 또 많이 까먹어가지고. 네? 맥주 좋은 주세요.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부에노스 디아스. 맥주 아니 주세요. 그게 언어를 평가할 수 있는. 아니, 발음을 들은 거죠. 발음 괜찮았어요? 그냥 아니 뭐 쥐도 한국인이면서 누가 누굴 평가해. 해봤어. 배웠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또.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멋있다. 네. 어디 가서 뭐 말할 줄 안다고. 아니 다음에 스페인 여행 갈 땐 무조건 박랑이비원님하고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다. 네. 다음 네. 스페인 편 기대해. 다음에 스페인 가면은 세르베사는 기가 막히게 뭐 마시거나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잠을 잘 때 좀 포근하나 약간 이런 거. 네. 내가 잤던 곳 해가지고 찍어. 그러면 돼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순성 여기 잠들다 이러고. 아니 그리고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마호 맥주 유명한 맥주 맞고 그리고 스페인 가시면 꼭 그 맥주집에 가면 거기에 이제 클라라라고 팔 거예요. 맥주에다가 이제 레모네이드 같은 탄산을 섞은 건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중해권 나라들이 도수를 낮은 술을 낮에 많이 마셔요. 그래서 뭐 샹그리아도 그렇고 이 방금 말씀드린 클라라 같은 경우도 이제 낮에 이제 뭐 한 2시쯤 도수 거의 뭐 엄청 한 2도 3도 정도로 맛있겠다. 낮게 해서 그냥 낮잠용 아니야? 낮잠용이에요. 시에스타용으로 그냥 마시는 맥주들이 많아서 그럼 이제 타파스 작은 거 시켜가지고 그냥 클라라 시키면은 클라라 줍니다. 그럼 그거 먹으면 되고 그런 술이 많아요. 스페인은 예를 들면 이제 샹그리아 말씀하셨지만 샹그리아도 와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틴토라고 해서 와인에다가 또 레모네이드 타는 그 술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도수 낮은 술을 여름 낮에 많이 먹기 때문에 꼭 가시면은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페인 가셔서 클라라 시키셔가지고 물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스페인어라서 모르잖아요. 근데 네. 물으면 클라라라고 하면은 거기에다 이제 뭐 타가지고 주는데 이름은 되게 익숙한 이름이라서 뭐 익숙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맥주 마신 사람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클라라도 많이 마셔요. 그래서 현지 사람처럼 이제 세르베사도 그렇지만 클라라 이렇게 주문하시면 클라라.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딱 치면은 이제 뭐 맥주 달라고 하는 거랑 뭐 클라우드 주세요 하는 거랑 이런 다른 차이. 차이죠. 네. 그러니까 클라라를 그냥 주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라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한번은 스페인 가셔서 세르베사 그리고 클라라 2개 다 드세요. 뭐 스페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멕시코가 있잖아요. 메히코죠. 멕시코가 있는데 제가 샌디에고를 갔다가 그 멕시코를 하루 동안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네. 멕시코 TJ라고 티후아나라고. 여기가 샌디에고 사는 젊은이들이 그 티후아나를 넘어가서 술을 많이 먹고 와요. 이게 싸니까. 미국은 만 21세인가 20세부터 술을 먹을 수 네, 있는데 미국은 만 21세입니다. 21세인데 이 멕시코는 만 18세부터 먹을 수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술을 먹으러 넘어갔다 오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멕시코라도 찍고 오자로 해서 갔다 왔는데 여기 가면 이제 멕시코 유명한 맥주 뭐 있죠?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를 엄청 파는데 코로나가 무조건 1불이야. 엄청 싸죠. 미국에서 사 먹는 것보다. 그렇죠. 이게 1불에 판다는 건 걔네는 더 싸게 판다는 얘긴데
거기다 라임 하나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다 일부러 파니까 멕시코 달러, 그러니까 멕시코 돈을 환전할 필요도 없고 달러가 다 국경이니까 통용이 돼서 가서 코로나 맥주 일부러 앉아서 막 먹고 좋다. 그냥 구경 삼아 국경 넘어갔다 오는데 이게 이제 그 MBC에서 했던 설을 넘는 녀석들에서 한번 방송이 됐었는데 티juana가 미국에서 넘어갈 땐 그냥 이렇게 지하철 문 밀듯이 이렇게 밀고 넘어가요. 왜 파리 가면 파리 지하철 이렇게 밀고 넘어가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인스타에다 사진 올리긴 했는데 올라올 때는 미국 국경을 넘어와야 되니까 이게 보안 검색이 엄청나서 그 걸어가는 사람들은 좀 빠른데 차들은 밑에까지 다 보니까 왜 한쪽은 미국에서 멕시코로 내려가는 건 뻥 뚫려 있고 멕시코에서 미국 올라가는 건 길이 잔뜩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되게 이색적인. 그러니까 하루 만에 국경선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샌디에고 가셨던 분들은 뭐 코로나 맥주 한 잔 먹으러 넘어갔다 오면 되게 이색적이에요.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그 전철, 그러니까 지상철 다니는데 국경 그 앞에까지 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려 좀만 걸어가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대신 여권은 꼭 챙겨가야 돼요. 아니면 못 들어와. 국경이니까. 국경 나갈 때는 아무도 검색을 안 하니까 내가 여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없지. 못 넘어올 들어오네. 때는 검색을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 맥주도 유명하지만 멕시코는 테킬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는 테킬라는 뭐 한두 종류밖에 안 되는데 가면 한 3, 40종류를 팔아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떤 테킬라는 안에 애벌레 같은 것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애벌레를 마지막에 안주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그거를 먹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선물로 사갖고 넘어올 수 있으니까 뭐 맥주도 한 잔 마시고 구경도 할 거면 뭐 티juana 넘어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좋네요. 같아요. 네, 다만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거긴 멕시코니까 예, 행동을 좀 자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약간 넘어가면 메히코는 굉장히 위험한 동네입니다. 근데 티juana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워낙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미국 사람들이나 이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치안은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아침에 갔다가 저녁 되기 전에 나오는 걸 추천드리죠. 나올 때 US보 넘어올 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되게 코로나 맥주 맛있게 먹고 왔던 기억이 나요. 일불에 정말 싸잖아요. 네. 아마 가장 싸게 먹었던 코로나 맥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그 저희가 맥주 관련된 내용을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뭐 인생 맥주든 뭐 어디서 먹었던 맥주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이걸 들으니까 진짜 맥주 한 잔 먹고 싶다. 그게 어디든 지금 당장이든 아니면 집에 가서든 뭐 그렇게 맥주가 한 잔 생각나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저희가 오늘 성공하지 않았나 싶고요. 뭐 다들 뭐 다양한 걸 소개해 주셨으니까 뭐 외국에 있는 거면 나중에 기회가 되듯 만들어서라도 한번 가서 드셔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집에서 조촐하게라도 그쵸. 10,000원에 4캔이라도 좀 사서 드셨으면 하는. 요새 10,000원에 4캔 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네. 최고예요. 최고. 너무 풍요롭습니다. 그거 4캔만 딱 먹고 자도 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4캔 딱 먹고 자면 딱 좋거든요. 4캔을 한꺼번에? 네, 징그럽네요. 네, 그거는 징그럽고요. 2리터네요. 1인용, 하룻밤용. 근데 요새 그 10,000원에 4캔 파울러너 10,000원에 4캔 요거 참 좋습니다. 네. 파울라나 맛있어요. 네. 다 맛있대. 이거 들으시던 분들이 맥주를 한 잔 드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따로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없습니다. 저도 충분히 얘기를 드린 것 같고 뭐 어디서 드셔도 맥주는 그때 맥주는 사랑이니까. 맥주는 사랑이고 그때 그 풍경 그때 같이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아니면 그때 나 뭐 이런 게 다 잘 기억이 되고 기억하는 하니까, 그런 시간이었으면 맞아요. 좋겠고요. 저희가 유튜브 그리고 팟빵, 팟캐스트 다 업로드해서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 방랑여행 인스타에서 방랑여행 검색하셔도 나오고 방랑트립 영어로 검색하셔도 나오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에피소드 관련해서 저희가 사진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사진들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는 사진 있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고 오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뭐 저희가 오늘은 이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오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편은 어떤 거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편으로 찾아뵙겠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그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거라 음성이 좀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괜찮나요? 네. 잘 자요 이거는. 맥주 한번 해주시죠 발음. 스페인. 세르베사.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느끼하고 유쾌하게 녹음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리고 뭐 요청 사항 있으시면 저희 뭐 팟빵이든 유튜브든 게시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피드백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준비했던 나의 인생 맥주 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편에 찾아뵙겠습니다. 제발. 자, 하나, 둘, 셋. 지금까지 박난 여행이었습니다. 안녕.